안녕하세요. 9월 5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이제 추석을 딱 일주일 정도 앞뒀는데요. 이맘때쯤부터 이제 슬슬 차례상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더 싸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전주 평화동 신성공원에서는요. 오늘부터 7일까지 도내 38개 정보화 마을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요. 네. 군산에서도 또 8일부터 격일제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합니다. 네, 직거래다 보니까 좀 싸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서 소비자들도 좋고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니까 농민들도 좋고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도 시청자 퀴즈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시죠. 네, 문제입니다. 해마다 수십만 철새를 볼 수 있는 금강호에 세워진 곳이고요. 조류공원, 철새 신체 탐험관, 조망대 등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금강철새 조망대, 2번 낙동강 오리전시관, 3번 한강 야경 관람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이곳에 철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갈대습지공원 내에서 고라니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주천 수달에 의해서 금강에 고라니까지 나타났다고 하니까 왠지 좀 자연하고 한 발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자연보호 우리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유료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앞번호는 013입니다. 네, 소연 씨 이제 말이 살찐다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데 웬일인지 소연 씨가 조금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걱정이 돼요. 맞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굶거나 맛없는 음식을 일부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요. 고단백, 저칼로리, 영양 많은 두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두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뜨끈뜨끈한 두부 한 모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끝내줍니다.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무의 변신은 무죄. 소박하고 평범하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라. 맛도 영양도 업업. 화려한 변신을 선언한 두부열의 유혹적으로 고고.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두부가 화려한 변신을 선언했다. 특별한 두부열의 주인공, 그게 어떤 건가요? 이걸 먹으면 힘이 쑥쑥 납니다. 야, 색깔부터 남다르죠. 이야, 죽인다, 죽이. 색깔부터가 심상치 않은 두부? 이게 쑥두부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발명 특허를 받은 쑥두부 되겠다. 25년 동안 두부 전문점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쑥두부. 이 두부 하나만큼은 매일 아침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다고.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쑥두부 만드는 이제 쑥의 원재료입니다. 쑥을 곱게 간 쑥가루와 콩물 섞어 몽글몽글해질 때쯤 잘 눌러주면 이름만 들어도 힘이 쑥쑥 솟아날 것 같은 쑥두부 완성. 몸에 좋은 쑥과 두부의 환상적인 만남에 이것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잘 익은 김치 살짝 볶아 올려주면 이세세 궁합이 찰떡궁합을 이룬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쑥두부에 김치 하나 얹어 입안에 넣고 본다. 두부다. 이분도 입안 가득 쑥두부 김치를 맛보는데 어떠세요? 아, 예, 쑥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이만큼 맛있는 두부 요리 여기 또 있다. 아니 그런데 갈비찜에 웬 두부? 이 쑥두부를 넣고 이 갈비찜을 하면은 고기가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살도 안 찌고 그다음에 고소하고 맛이 최고입니다. 영양 만점 쑥두부가 갈비찜과 만났다. 그 이름하여 쑥두부 갈비찜.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는데 야들야들한 갈비와 고소한 쑥두부의 탁월한 만남. 완전 짱. 이거 먹으러 괴정에서 왔어요. 괴정에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쑥두부 빨리 드시러 오세요. 오는 사람 입맛 사로잡고 가는 사람 발길까지 사로잡는 최고의 두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이곳. 두부 요리 최고의 맛은 여기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오색 두부예요.
이번엔 두부가 색동 옷을 입었다. 이 5가지 재료가 바로 오색 두부의 고운 색을 내줄 천연 재료란 말씀. 오색 두부는 이게 자연 식품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아무나 먹어도 좋고 또 아이들이 야채를 못 먹으니까 야채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 더 맛있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천연 재료를 두부에 넣어주면 예쁜 색깔을 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영양 만점의 두부가 된다는데 두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갈고 끓이고 저어주고 걸러내고 또다시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해주면 두부 만들 준비 완료. 이제 준비된 5개의 콩물에 천연 재료 넣고 자연 바람에 그대로 식혀주면 두부계 오공주 오색 두부 완성이요. 돼지고기 수육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색 두부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것. 이것이 바로 오색 두부 보쌈 되겠다. 한방재료 속에서 야들야들하게 삶아낸 돼지고기에 형형색색의 두부 올려 손님상으로 직행. 보는 순간 감탄사 절로 나오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건 기본이요. 한 입 먹었다 하면 엄지손가락 절로 치켜 세워진단다. 음식 나오기가 무섭게 젓가락 행진이 이어지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잔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좀 더 특별한 두부 요리를 드시고 싶다면 이걸 찾아주세요. 스페셜한 두부 요리. 이번엔 오색 두부 전골. 각종 채소와 만두 그리고 몸에 좋은 버섯 아낌없이 듬뿍듬뿍 넣어주시고 오색 두부 색깔별로 일렬흔들 줄 세워주면 한번 맛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드나들게 된다는 오색 두부 전골 완성. 칼칼한 전골 국물에 오색 두부 들어가니 그 맛도 영양도 업업. 오색 두부 한 젓가락에 전골 국물 한 입이면 힘이 불끈 솟는다나 뭐라나.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입안에 소로록 녹는 게. 수익 보상이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막 끝내주네요. 막 오늘 막 또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부가 색동 옷을 입으니 맛도 영양도 5배. 팔방민 두부의 맛있는 변신. 그 마지막은 두부 요리계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 순두부 요리 되겠다. 카레 순두부 하나 주세요. 아니 순두부집에서 웬 카레를 찾으시나? 카레 순두부라는 메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들보들 고소한 순두부와 카레가 만났다. 이름은 들어봤나? 맛은 봤나? 카레 순두부. 어머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애들이 좋아해갖고 만들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카레 순두부. 맛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는 이 맛. 입맛 까다로운 손님도 이 카레 순두부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카레도 아닌 것이 순두부도 아닌 것이 이것이 바로 카레 순두부.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어때요? 맛있어요? 이런 순두부 있는지 알았어요? 아 몰랐는데 맛있어요 엄청. 카레 순두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순두부 메뉴들. 이 많은 메뉴 중에서 고른 메뉴는 치즈 없죠? 저기요 햄치즈 3개 주세요. 햄치즈 순두부. 그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먼저 떡과 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걸 넣어주는데 치즈 순두부는 치즈하고 햄치즈를 많이 넣어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치즈를 듬뿍 넣어줘야 된다는 것. 고소한 치즈와 매콤한 순두부찌개의 만남. 보기만 해도 신기한 만남에 놀라고 그 맛에 또 한 번 놀란다고. 쫀득한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 햄치즈 순두부. 한 숟가락 주니 치즈가 쭉. 어때요? 궁합이 좀 맞나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의 그 쫄깃함이 특이한 맛이네요. 100점 만점이요. 진짜 맛있어요. 두부의 변신은 무죄. 이제 순두부도 다양하게 즐기세요. 영양은 높고 가격은 낮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두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두부 요리는 가라. 두부 맛의 재발견, 두부의 맛있는 변신. 오늘 저녁엔 한층 업그레이드된 두부 요리 어떠신가요?
네, 장소식품인 콩이 몸에 좋다는 건 뭐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콩을 갈아서 두부로 만들면 소화율이 더 높아지고요. 또 콩에 부족했던 칼슘 함유량도 높아진다고요. 네, 또 영양도 영양이지만 요리법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라서 부쳐 먹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 먹어도 되고 또 네. 김치 하나 그냥 툭 얹어 먹어도 그것도 네. 맛있잖아요. 아, 화면에서 본 카레 순두부 네. 저도 이번 주말에 좀 직접 해 먹어봐야겠어요. 이 카레의 맛과 콩의 영양이 딱 결합하면 뭐 환상이겠는데요. 네, 혜수 씨는요 영화 자주 보세요? 네, 영화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혼자 자주 보러 가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그런데요, 가장 흔한 데이트 장소에 또 가장 자주 하는 문화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보기일 텐데요. 네. 그런데 영화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관객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죠. 지금은 영화 보러 텔레비가 있으니까 영화 보러 안 댕기잖아. 텔레비가 있으니까. 안방에서 조그마한 이제 텔레비 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거 오늘 끝나면 내일이 어찌 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영화는 대형 스크린에다가 큰 사람들 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결편으로 속 시원하게 한 편을 감상하면 기분이 좋죠. 거의. 아이 재밌고 이런 영화 나 처음 봤네. 텔레비전 보다가. 또 시골에서 이런 영화를 본다는 것이 참 영광이죠. 영화 한 편 보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하는 섬마을 사람들. 이들을 위한 영화관이 찾아왔으니 아름다운 섬 사도에서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영화 여행. 철썩이는 파도는 마음을 적시고 밤바다를 밝히는 하얀 스크린의 매력에 너도 나도 분더. 예매도 필요 없다. 자리만 잡으세요. 백여도 선착장을 떠나 30여 분. 곳곳에 펼쳐진 절경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사도가 보인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드디어 여기 사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하루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관계 들어주고 으이그 고맙기도 해라. 실제 크기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반겨주는 사도. 중생대 백악기 시대 화석이 발견돼 공룡섬이라고도 불린다고. 사도하면 공룡! 이 사도에는요 공룡 발자국이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아! 여기는 공룡이 이렇게 걸었나 봐요. 어머. 우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공룡 발자국이 섬세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와, 제 손하고 비교해 볼게요. 짜잔! 진짜 크죠? 5배는 될 것 같아요. 도장을 확 찍어놓은 것 같죠? 이렇게 사도에는요, 이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 곳이래요. 국내 최대 84m에 걸쳐서 펼쳐진 400개가 넘는 공룡 발자국. 아이들의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사용받고 있는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 퇴적암층은 켜켜이 쌓인 수천만 년의 시간을 한눈에 보여준다. 사도에는요, 이렇게 한적한 모래사장이 있어서요. 와, 물도 맑아요. 뭔 소리지? 전남 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이 온대요. 저도 영화 보러 갈래요.
드디어 왔다. 사도 주민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영화 상영. 부푼 기대를 안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 2시간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낮부터 전남영상위원회 사람들은 그토록 땀을 흘렸나 보다. 음향 시설 하나부터 스크린까지 일일이 조립하고 올린 후에야 비로소 그럴듯한 야외 상영관 완성.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사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영화 보여주려고 스크린 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영화요? 예. 오, 이분들 선물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영화 볼 거예요? 오늘은 화려한 휴가. 저희들이 그 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보고 싶은 영화가 화려한 휴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화려한 휴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섬이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바람을 고정해 줄 수 있는 그 튼튼한 장비들이 배로 싣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약한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바람이 부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카메라와 각종 장비를 들고 찾은 곳은 마을의 한 어르신 댁. 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살아 나는. 어머,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 아니 이제 난 몰라요. 어르신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장수 사진에 담으러 왔죠. 막상 사진을 찍으려니 머리도 옷차림도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 여간 낯설지가 않다. 한 분 더 갈게요. 어르신 활짝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예, 됐습니다. 간소한 장비지만 어르신의 만족도는 100%. 할머니 예쁘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쁘게 나왔지. 그대로 인터뷰 지금. 할머니 찍고 나니까 어떠세요? 어째 좋지. 응? 좋아. 드디어 저녁 8시. 캄캄한 밤바다를 뒤로 한 채 하얀 스크린 위에 영화 세상이 펼쳐졌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지라 어르신들도 이른 식사를 하고 처저녁 피로를 물리쳐가며 상영장 앞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섬 주민들이 모처럼 만든 화려한 휴가가 아닐까. 어떠세요? 영화 본게 좋지 뭐. 촌놈이 구설 보는데 하면 안 좋아. 어머니 언제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때가? 마지막으로 본 지가 젊어서 한 30대 그럴 때. 네? 예.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 80이면 50년이 지났네요. 저거 우리가 영화가 있어야지. 생전에 뭐 여수 나가서 뭐 영화 볼 시간 있어 바빠서 얼른 일 보고 들어오려고 그러지. 약 10시간에 걸쳐서 여기 왔는데 올 때는 사실 많이 지루했었거든요. 여수에서 특히 그 여수 배를 타고 올 때 거기서 좀 많이 기다렸었는데 배를 타고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루함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막상 여기 선착장에 내려와서 여기 들어왔을 때 느낌이 아 이런 섬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더욱이 밤에 이렇게 영화까지 또 이렇게 제가 또 저 예전에 했던 영화를 제가 못 봤던 영화인데 아가씨 때 보고 안 봤네. 아가씨 때는 몇 년째? 오래됐죠. 뭐 생각도 안 나갔구만. 누구랑 보셨어요 그때? 우리 신랑하고 봤지. 아들이랑 또 기회 있으면 이제 보러 가야죠. 대안아 영화 좀 보여주라. 이 땅의 아들들이여 부모님께 영화 좀 보여주세요. 5.18이라는 슬픈 역사를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 사건을 직접 겪었던 이곳 사도 섬 주민에게도 그동안 묻어뒀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한참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시아제가 강조 지방 살고 있는데 그때 한참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참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참 두 형제 살면서 진짜 누가 있고 또 있을까 두 형제 그런 큰일 칠 때는 형제간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 두 형제 있으면서 그 안 내려오고 그냥 못 내려오고 있는 심정을 생각할 때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진짜 제대로 눈을 못 감았어요. 영화 한 편의 외로움이 달래지고 상처가 치유된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수고도 달게 느껴지는 건 이토록 영화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네, 영화를 못 본 지 30년이나 됐고 또 50년이나 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답답한 영화관이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가을에 영화의 행복과 그 재미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철새를 볼 수 있는 금강호에 세워진 곳이고요. 조류공원, 철새 신체 탐험관, 조망대 등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금강철새 조망대, 2번 낙동강오리 전시관, 3번 한강야경 관람대입니다.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참여해 주실 분들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유료 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덕분에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제 옆에 계신 이소연 씨는 왜 이렇게 남자에만 관심을 그렇게? 잘못된 잘못된 소문이에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집갈 나이가 됐잖아요. 네. 저도 우주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우주 관련 소식인데요. 안동 예천에 가면 우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우주 여행.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 우주로 떠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그 이름은 우주. 하지만 걱정 마시라. 지금부턴 얘기가 달라진다. 언제든 누구나 우주로 떠날 수 있다는 말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라. 3, 2, 1, 0. 경북 예천으로 전국시대호 발사. 여러분, 이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건물 안에 우주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어찌된 영문인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보러 가시죠. 우주 여행을 위해 찾아간 곳은 경북 예천 천문과학 문화센터. 2008년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 탄생한 뜻깊은 해를 맞아 경북 예천에선 한국의 우주시대 개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이곳에 아주 특별한 건물을 지었는데 이름하여 예천우주환경체험관. 우주선 모양의 체험관에선 일반인들이 우주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 예천 천문과학문화센터는 우주를 관찰하고 또 학습하고 또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문대에서는 직접 대형 망원경을 통해서 성운, 성단, 은하나 또는 태양계, 행성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촬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준공한 예천 우주환경체험관은 굉장히 이제 정적인 천체 활동을 한 뒤에 동적인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신체가 받는 영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관 내부엔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언제든 다양한 우주 환경을 느껴볼 수 있다고. 빰빠밤 전국시대 최초 우주인 리포터 조영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주복을 입으니까요 정말 우주인이 된 기분인데요. 이렇게 뭐 복장도 갖췄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 체험 한번 하러 떠나보실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이 탈 친구들이에요. 나랑 같이 우주로 갈 거지? 네. 성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저도 지금 안에 들어오니까요. 무서워요. 그쵸? 네. 떨려. 어떡해. 자, 이제 우주로 출발! 우주로 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중력 변화. 이 노란 장비 안에선 로켓을 타고 우주로 떠날 때 우리 몸이 느끼는 어마어마한 중력의 세계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두근두근 쿵쿵 우주인들이 이렇게 지구를 떠난단 말이지. 진짜 긴장한 아이들. 어떡해.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우주로. 이 지구를 떠난 거야. 친구, 어땠어, 기분이? 사선을 갔다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우주에 갔다는 기분이고요. 정말 좋았어요. 예. 우리 아버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가변 중력 체험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지럽고 재밌어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번엔 뭘 하길래 발을 꽁꽁 묶어요? 영심 씨 뭐 잘못한 거 있나 봐. 꼼짝 못하겠는데요, 꼼짝도? 빙글빙글 사정없이 돌고 돈다. 이건 놀이기구 아니냐고? 에이 그럼 섭하지. 이 장비론 우주 자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무중력인 우주 공간에서 상하 좌우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단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신 차려 영심 씨. 홀짝 홀짝. 제가 캥거루 같다고요?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에 오시면 누구나 이렇게 된답니다. TV에서만 봤는데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달에 온 것 같아요. 표면도 달 표면이고요. 난 우주인이다. 나는 우주인이다. 난 우주인이다. 다양한 우주 환경 체험 여기서 끝이 아니다. 4D 영상실에선 4차원의 세계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 몸 전체가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의 상영작은 추억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되시겠다. 여러분도 우주에서 보는 영화 한 편 어때요? 이번엔 좀 더 스릴 있고 짜릿한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시원하게 뻗은 스페이스 타워 밖에 있단 말씀. 여기가 바로 6층 스페이스 타워인데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겁이 나서 꽉 잡고 올랐는데요. 제가 한 바퀴 쭉 둘러보겠습니다. 어떡해. 여기 왜 올라온 거야? 아이고 그거 떨시면 안 돼요. 네? 더 중요한 거를 타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요? 예, 우주유형 장비라고. 원래 실제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선외 활동, 그러니까 우주선 수리한다든가 고장난 인공위성을 수거해서 갖고 올 때 이 선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원래는 이제 24개의 작은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우주 공간 내에서 이제 방향 제어를 하는 건데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우주유형 장비입니다. 찌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기구. 조영필 리포터 여차저차 울며 겨자 먹고를 타긴 탔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너무 아파요. 잠깐만요. 안전하다는데 뭘 그리 겁을 내시나. 우리 어린이들은 서로 타겠다고 안달이라고요. 우주 비행사가 돼 상하 좌우 전진 후진 마음껏 작동할 수 있는 우주 유형 장비. 70m 상공에서 우주를 느끼는 기분은 정말 짜릿함 그 자체. 아이고, 제가 정말 됐죠. 저 탔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밑에도 못 보겠고 어떻게. 지금 막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6층에 우주 제어 장치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상 70m 위에서 서 있으니까 땅을 보니까 다리에 지도 나고 막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똑같이 체험하셨나요? 네, 같이 갔어요. 오빠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리더해서 가고. 오히려 겁이 더 많으신가요? 예, 제가 겁이 좀 많아요.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자 천문대에선 천체 관측이 이루어지는데 천체 망원경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별자리도 하나씩 찾아보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내 두 눈에 쏙쏙 담아본다. 아이들이 이제 별자리에 관심 좀 갖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얘기할 때보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보는 것 같네요. 그래요? 어머님은 직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관심이 조금 더 가고요. 네.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우리 친구 열심히 봤어요? 네. 무슨 별자리 봤어요? 목동자리, 궁수자리, 백조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봤어요. 이야, 앞으로 미래 꿈이 있다면? 과학자요. 이야, 역시 남달랐어요. 과학자. 알겠습니다. 별자리 많이 보고요. 꼭 과학자 네. 되세요. 예. 네. 신비로운 우주 예천 안에 있소이다. 상상 속의 우주여행 이젠 예천에서 마음껏 즐겨보자.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우주 탐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겐 동심을 선사하는 우주 환경 체험. 우주의 모습을 두 눈으로 관찰하고 우주 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무한지대 우주의 신비를 지상에서 느껴보자. 자,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천으로 우주여행 떠나볼까요? 네, 이렇게 우주 환경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저는 부럽지가 않네요. 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때 그리고 우주에 도착해서의 그 중력 변화 같은 걸 느낄 수 있고요. 달 표면을 직접 걷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천문과학문화센터를 작은 우주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먼 훗날에 아이들이 우주까지 꿈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한 순서 뉴스 톡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새전북신문 사회부 김동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요. 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도내 한 대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 실습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2학기 개강 첫날인 지난 1일 전주 지역에 있는 한 대학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대학 2학년생인 학생이 자신의 실습실에서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배에 의해 발견돼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뭐 평소에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학생이 이번 학기 등록금 마련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이 학생은 아직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서 휴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학생의 등록금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모습을 지켜봤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예전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은 우골탑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를 팔아야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등록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대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고 1,100만 원까지 그렇게 치솟았습니다. 네. 도내 21개 대학의 등록금을 보면은 대부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사립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등록금은 메디칼 계열은 1,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과 계열이라든지 인문 사회 계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900만 원에서 적게는 한 6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공립대 경우는 사립대보다 약간 낮습니다만은 메디칼은 한 58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대나 인문대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 이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저희 때에 비해서 정말 올랐네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경기가 계속돼 왔는데도 학교 등록금은 이렇게 계속 올랐단 말이죠. 네. 또 학생들의 항상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는데요. 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오른 건가요? 네,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한 6에서 7%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4년간 대학의
등록금이 오른 수준은 한 24% 정도입니다. 평균입니다만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한 2,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한 뭐 3배에서 5배 정도 네. 그렇게 폭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그 대학생은 현재 한 그 300만 명 정도입니다. 대학원생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3, 4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1,000만 명 이상이 대학금 등록금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좀 궁금했던 게요. 뭐 학교 같은 데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등록금이 이렇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시설이라든지 건물 네. 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학이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어제 그 서울에서 전국 그 등록금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전국 그 148개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그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학이 해마다 그 예산을 늘리고 또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그 비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학들이 남긴 돈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 148개 대학의 등록금을 한 21% 정도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번에 자살한 학생의 등록금도 문제지만 그동안 핸드폰 소액 대출에 따른 이 채무로 고민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기에는 그 이 학생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통해서 등록금 문제로만 국한돼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유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 대출을 통해서 급전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그 채무를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 핸드폰 대출로 빌린 돈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그 자신의 명의로 한 2개월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이미 그 15개나 개설이 됐고요. 이에 따른 그 한 달치 요금이 7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달에 쓰인 요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을 못 들을 것이다. 이런 게 그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핸드폰 그 소액 그 대출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 그 대부업자를 통해서 일단 급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푼돈을 지급해 주고요. 그 대출자 명의로 해서 휴대폰을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통화 요금을 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그 뭐 게임 머니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소액 대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 대부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결국 그 명의자가 대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요금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하고 또 카드비까지 감수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 등록금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이 저소득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우리 저소득층 쪽은 어떻게 형편이 어떻습니까? 네. 저소득층이 그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입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게 그 임시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겁니다. 휴학을 통해서 등록금이라든지 그 생활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장 그 많이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알바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한 3,700원 정도입니다. 근데 도내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대생 중에 일부는 그 노래방 도우미로 간다든지요.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지 주점 이런 데로 가서 좀 불미스러운 그 뭐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채를 빌려 쓰다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참 이럴 때 말이죠. 그 카드로 좀 등록금을 낼 수 있게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도요. 그런 어떤 가맹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등록금을 각 대학에서 현금으로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은 이렇게 원하는 누구나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동욱 기자님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항상 문화의 향기가 가득하죠.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에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소식 함께 나눠보시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곳 도림미술관에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풍성한 전시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림미술관에 가면 제일 작가들의 예술혼이 꽃피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의 꽃이라 이름 붙였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는 제일 한국인이자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하정웅 씨가 기증한 하정웅 컬렉션의 주요 작품으로 이루어졌고요. 일본 미술계의 중심에 서 있는 각기 다른 19명의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전시된 110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집과 기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하정웅 컬렉션 중에서도 제일 교포들의 작품만을 저희가 선별했는데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계에 있는 제일 한국인 교포들. 그들이 그려낸 작품 안에는 제일 교포로서 겪은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일 교포로서의 고통과 하나의 정서를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일본 미술계를 주도하고 한국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분들입니다. 사라져가는 목판화를 되살리고자 중국의 젊은 작가들이 나섰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목판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걸작 목판화는 급속한 시장 경제 속에서 점차 그 자취를 잃어갔는데요. 이를 안타까워한 중국의 많은 작가들이 신흥 판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흑백 목판화의 전통을 부흥시키려 한 작가들의 열띤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이 아닌 흑백에서 오는 소박하지만 섬세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텐데요. 세기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등 하얀 길로 치닫기 시작하는 우수한 중국 목판화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80년대 한국의 민중 판화 운동과의 비교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등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예술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고 동창 이경훈 선생. 그의 66년 인생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들이 전북 도림미술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회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고장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기억 한켠으로 물러난 그를 작품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많은 작품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 이경훈전을 비롯한 풍성한 전시회가 있는 도림미술관.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미술 산책을 떠나보세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펼쳐지는 상큼 발랄 음악회. 음악 꿈나무들의 멋진 무대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어린 음악가들의 멋진 공연이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성인 못지않은 실력을 지니고 있는 42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국악악단의 연주, 잠시 감상하시죠.
저희 제5회 정기연주회 곡 구성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이 튼튼하게 돼 있는 타악, 풍물을 중심으로 한 신모듬 사물놀이 협주곡과 그리고 또 18현 가야금 협주곡과 또 우리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우리 국악 동요를 합창단과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용단과 또 같이 우리 이 지역 작곡자이신 이화돈 선생님을 같이 연주하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공연 각오 함께 들어볼까요? 2008년 마지막 정기연주회가 이제 정말 멋진 정기연주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열심히 할 거고요. 관객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게요. 선생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서 공연을 잘 마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대건 선생님한테 맞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나으려고 도와줄 거예요. 열심히 선생님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하고. 마지막 모습일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합숙이랑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이들로서는 다소 무리된 프로그램인 듯 하지만은 저희가 합숙을 통하고 해서 연습을 충실히 해서 좋은 무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예술단은 국악악단뿐만 아니라 교향악단의 연주도 함께하는데요. 클래식을 비롯해 독도는 우리 땅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주회가 오늘과 내일 펼쳐집니다. 가을 시작과 함께한 문화가 소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문화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문화가 단신 보시죠. 문중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오케스트라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새 친구가 모여 멋진 연주를 펼칩니다. 새 친구들의 삼색 음악회에 함께하세요. 달빛의 전경이 눈앞에 그려질 것 같은 연주가 전주 전통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연주의 장을 가득 메우는 호른의 웅장한 소리에 빠져보세요. 사물을 보는 독특한 시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낸 소설 혼불. 혼불을 통해 읽는 걸개 그림전에 함께하세요. 표정이 살아있는 인형들과 호롱을 한지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름 내 좀 덥다는 핑계로 문화생활에 소홀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문화생활을 좀 즐겨봐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이 공연과 전시들이 참 많잖아요. 공연과 전시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요. 또 한옥마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산책을 네. 하고 전통차 한 잔 마시면요. 이 주말이 정말 풍성해질 것 같고요. 한층 높아진 하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생방송 전국시대에 원래는 이 시청자 퀴즈 당첨자를 발표해드려야 되는데 소연 씨가 네, 하실 말씀이 오늘은요. 있다고요? 네.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이 잠깐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 당첨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려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전라예술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리고 2008 명품 한우 대축제까지 지금 도내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축제 열기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풍성하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분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